저는 올해 노동위원회 판정 동향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을 주제로 삼았습니다. 제가 이것을 주제로 삼은 계기 중에 하나는 최근에 제가 어떤 그 인사 담당자분이랑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요즘은 좀 그런 노동 쪽에 어떤 변화가 있냐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을 하셨어요.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제가 실제 경험한 사례 중에 하나인 어떤 징계에 있어서 절차를 크게 지키지 않더라도 사유가 인정됐을 때 징계가 정당하다라는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어서 요즘에는 절차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다. 이게 저의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도 좀 그런 것 같은 판정이 보여서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주제를 삼아보았고 자료를 정리해보았습니다. 특이하게도 올해부터 이렇게 주요 판정례를 매월마다 뉴스레터로 발행을 하고 있어요. 저도 이번에 돼서야 알게 됐는데 이거를 좀 정리해서 한 번씩 훑어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. 우선은 지금까지 현재까지 나온 건 5월이라서 5월 거부터 보면 시용 근로자의 채용 취소에 있어서 뭐 부당이고 불인정됐다, 정당한 해고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맨 마지막 줄을 보면 문자 메시지로 통보한 것도 해고 시기와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면 해고 통지 역할의 기능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제가 수험에서 공부했을 때는 서면은 종이고 그 예외로 이메일 정도였었는데 이제는 문자 메시지까지도 서면 통지를 제대로 수행한 것으로 보는 노동위원회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. 좀 우리 전부 다 스마트폰 이용하고 요즘 뭐 국세청에서 세금 문서도 다 문자로 오는데 사실 해고 통지만 이렇게 종이 문서를 고집하는 것도 그 트렌드에 맞지는 않은 것 같다. 이게 시대상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사유는 시용 만료 사유로 보여져서 특별하게 다룰 건 없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인 성과불량 뭐 등 징계 해고인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게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. 사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충분히 징계 사유라고 인정되고 있고 뭐 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했을 때 징계 양정도 회사에서 정해주는 대로 그 노동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존중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봤을 때 중요한 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반복성입니다. 저희가 노무 자문을 할 때도 직장 내 괴롭힘이 1회만 있었다는 걸로 바로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고 얼마나 반복적으로 행해졌냐에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좀 더 인정하는 쪽으로 가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노동위원회도 같은 시선으로 봐서 딱 1회만 있었던 것만으로 해고를 한 거는 잘못됐다. 이건 부당해고가 맞다라고 판정한 점이 있어서 좀 같이 훑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. 세 번째는 횡령사고인데요. 이 직원 자체가 횡령을 한 게 아니라 횡령을 한 직원을 관리하는 관리자 분이셨는데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너도 문제다 하면서 횡령한 직원과 동일한 그 징계 해고 처분을 한 것이죠. 이거는 양정에 있어서 형평이 맞지 않다. 잘못한 사람과 그걸 관리하는 사람의 책임이 같다고 볼 수 없다. 라는 결론이 나와서 부당해고가 인정된 사례입니다. 그리고 4월에는 판정례가 나오지 않았고요. 그다음에 2, 3월의 판정례를 좀 소개드리면 지금 방금 한 거 5월이었고요. 네. 4월엔 나오지 않았었어요. 그리고 2, 3월에 이제 주요 판정례라고 이것도 두 달치가 한꺼번에 압축돼서 나왔었는데요. 사찰 스님도 근로자로 보인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. 저도 이게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 법리에 의해서 사찰 스님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부합된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고 최근에 인터넷에 좀 핫한 뉴스 중에 스님인데 자녀가 있는 분이 있다고 도인스님 네, 카이스트 스님. 그래서 그분에 대해 지금 징계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봤던 것 같은데 그분도 나중에 근로자로 완전 세속으로 돌아가시겠다고 신청해가지고 아 그래요? 싹 빠졌어요. 그러면 안 받겠는데. 그 종파에는 있잖아요? 그 자녀 할 수 있는? 있는데 여기요. 여의 종파는 안 되는. 여기여가지고 뭐죠? 저기 조계종? 여기 우리 큰데 있는 거지 강남 보은사. 보은사. 거기가 이제 거기여가지고. 조계종.
그래서 이거는 좀 특이한 게 초심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다. 재심에서는 근로자가 맞다. 이렇게 재심에서 좀 뒤바뀐 게 없지 않아가지고 혹시라도 추후에 뭐 종교인에 대해서 근로자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을 때 이 판정문을 구할 수 있다면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해고의 서면 통지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입니다. 그리고 그 이후의 것은 공부하면서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라 크게 이렇게 와닿는 건 없었는데, 근로자가 뭐 문자로든 어떤 방식이든 그만두겠다고 말하면은 그거는 뭐 바로 자기가 철회를 할 수가 없다. 이미 도달한 거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를 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었고요. 그다음에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한 판정을 보면 실제로 사유라든지 경영의 어려움이라든지 뭐 긴급한 필요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이 되는데 딱 한 사람에 대해서만 경영상 해고가 이루어졌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 고용이 이루어졌어요. 이런 점에 있어서는 딱 경영상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정한 것입니다. 그리고 올 1월에 있었던 판정례인데요. 여기도 또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. 직장 내 괴롭힘이 굉장히 징계 사유로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, 직장 내 괴롭힘으로 특정 징계를 받고 그 후에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위해서 다른 곳으로 전보가 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중 징계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큰데, 이 판정에서는 이중 징계 아니고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위해서 전보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정한 것입니다. 그리고 보통 제가 자문사한테 자문을 할 때 시용 근로자에 대해서 본채용 거부를 할 때는 평가서를 작성하셔야 된다. 평가서의 그 평가 점수가 그 합격선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그 증빙 자료가 있으면 시용 계약 본채용이 거부됐다고 하더라도 쉽게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렇게 자문을 하고 있기는 한데, 그 평가 내용에서도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걸 보고 그냥 평가서만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, 뭐 예를 들면 어떤 점수가 굉장히 낮았을 때 그 낮은 점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는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평가 점수만 가지고 사용자가 좀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염두를 하고 뭔가 그 낮은 점수를 받았던 근거를 확인하는 노동위원회의 그 경향을 봤을 때 저도 앞으로 그냥 그 문서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실제 낮은 점수를 받게 된 이유가 있다면 그것까지 잘 챙겨 놓으시라고 자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다음에 뭐 교섭단위 분리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법 내용이고요. 그 4번도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바로 사용자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라는 판정입니다. 메이저리그 아까 왔네요. 아니 저는 요즘에 지금은 하나 이글스 단장. 하나 이글스 단장. 아, 단장이에요? 아, 우리 단장님이시구나.